네, 포항고등학교 2학년 기하 온라인 클래스 8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준비하시고 시작합시다. 8강 단원 제목부터 2차 곡선, 2차 곡선에서 03 쌍곡선 하고 있죠. 네, 해볼게요. 오늘은 복습은 생략하고요. 왜냐면 이따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총정리 해야 되니까요. 총정리 때 어차피 전체 복습이 되니까 오늘은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27페이지, 27페이지예요. 지금 우리가 쌍곡선,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그 다음에 쌍곡선까지 배웠는데 쌍곡선의 정의 또 배웠고 방정식 두 가지도 배웠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쌍곡선에만 있는 독특한 점근선이라는 것까지 했었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가로4 쌍곡선의 평행이동. 항상 뭐든 2차 곡선을 배우고 나면 평행이동 시켰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번에는 쌍곡선의 평행이동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a제곱 x-m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n제곱은 1 이렇게 한번 1인 걸로 기본형으로 놔두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 m하고 n이 없다면 원래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형태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그 평행이동 시킬 때 타원의 평행이동 시킬 때 뭘 먼저 찾는 게 좋다 그랬죠? 장축, 다축, 초점 뭐 이런 거 찾는 게 좋다 그랬나요? 그게 아니고 어디? 한가운데 중심을 하나 먼저 찾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쌍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을 잘 찾으면 돼요. 원래 거의 중심은 원점이었죠. 그게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쌤 이제 기호를 좀 중요시해요. 기호. 근데 기호라는 게 수학적인 기호도 있고요. 나만 알아먹는 나만의 기호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지금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고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이해되나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야죠. x축 방향으로 m 플러스 m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이렇게 써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쌤은 이제 이런 평행이동을 자주 하니까 보통 쌤은 이건 내 기호예요. 나만 그냥 알아먹는 기호. 내가 이렇게 써놨다라는 건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x에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땡땡 플러스 m 뭐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쓰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나만 알아먹는 기호 같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놔야 스피드도 조금 빨라지고 실수가 좀 줄어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쌤은 이제 단원 제목 쓸 때도 다 이제 순서가 있어요. 대단원 로마자, 중단원 숫자 1, 소단원 03, 010203, 그 다음에 내용은 가로 1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가로 1, 동그라미 1. 쌤은 항상 이런 순서로 그 내용을 정리할 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해라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뭐 대학원 갈 친구들도 있고 뭐 논문을 작성할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이 점점점 세분화가 되면 저런 기호들 이 밑에는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놔야 이 내용이 몇 번째 어느 내용이구나라는 걸 본인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나중에 회사 취직에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기호 쓰는 걸 본인의 기호든 간에 공식적인 기호든 간에 좀 체계화해서 정리를 해서 일관되게 좀 사용하는 훈련을 좀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잠깐 딴소리였는데 했네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쓰면 이건 평행이동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살펴보면 그냥 바로 결론만 볼게요. 중심은 어떻게 되냐? 원래는 원점이었는데 m, n만큼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m, n이 될 거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 초점. 원래 거 초점 뭐였죠? 이 밑에 두 개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타원이면 이 밑에 두 개를 빼라. 차이값을 구해라. 쌍곡선이면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상관없이 밑에 두 개를 더해라 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초점이라는 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컴마 0 또는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컴마 0 이었는데 얼마만큼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했으니까 초점의 좌표는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필요하냐면 쌍곡선에선 특별히 있는 하나가 있다 그랬죠? 뭐였죠? 점근선. 점근선도 좀 알아봐야겠죠. 원래 식은 뭐였어요? y는 뿔마 a분의 b x 였는데 얘는 평행이동했죠. 그죠? 근데 얘도 식이잖아요. 식은 평행이동할 때 어떻게 가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y 대신에 빼기 n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n 이런 식의 점근선을 가지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봐 줄 수 있겠죠. 이 되나요? 타원에서 되겠지만 요 세 가지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m, n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 절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외우라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라?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되는지 찾고 원래 거, 원래 중심, 원래 초점, 원래 점근선을 찾아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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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스피드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스피드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천천히 정확하게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27페이지 예제 3번. 페이지 27페이지 예제 3번. 네, 27페이지 예제 3번 봅시다. 쌍곡선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의 초점, 꼭지점, 점근선 해봐라, 그래프 그려라 이런 거죠. 식 한번 써보면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초점 꼭지점인가요? 꼭지점 그래프 죄송합니다. 봅시다. 천천히 정확하게 풀면 되는 문제라고 했죠. 해보면 우선 얘를 하려면 이제 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요 형태. 자주 했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정리해주는 거. 그것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죠. 해봅시다. x끼리 묶어보면 4x 제곱 플러스 2x 한 칸 띄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한 칸 띄고요. 1은 넘겨버립시다. 1. 됐죠? 그럼 여기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플러스 1 붙어야 돼요. 왼쪽에 플러스 1 했으니까 오른쪽에 플러스 1인데 플러스 4 해주면 되겠죠? 1, 4 따라오죠? 그 다음에 얘는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인데 왼쪽에는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돼요. 됐나요? 정리하면 4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인가요? 4로 나눕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죠. 됐나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죠?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죠? 마이너스 이렇게 갔죠. 됐나요? 그러면 답. 꼭 중심은 없지만 중심도 씁시다. 중심 얼마죠? 원래 원점이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갔죠? 그럼 초점 얼마죠? 초점을 구하려면 외워서 암산 때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외워서 암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천히 원래 거부터 찾으면 돼요. 원래 거 찾읍시다. 원래 거 뭐죠? 밑에 두 개 더하면 5인가요? 그러면 뿔마 루트 5, 0 되죠.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한 번에 쓸게요. 뿔마 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괜찮죠? 초점까지 찾았고 뭐 찾으라고 그랬죠? 꼭지점. 꼭지점은 그래프 그려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프. 옆에다 뭐 간단하게 그래프 하나 그려보면 지금 오른쪽 보면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로로 주축이 되게끔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원래 거의 중심 먼저 살펴보면 그릴 때 중심이 좋다 그랬어요. 중심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가 얼마죠?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 얼마예요? 얘가 더 크니까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이래. 완전, 제곱씩 하면 2, 4,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라 그랬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라 그랬죠? 플러스예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X쪽에서 찾아야 돼요. X쪽 밑에가 1이니까 주축은 얼마야겠어요? 2여야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한 칸, 왼쪽 한 칸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왔대요. 이해되나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좋냐? 이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몇 칸씩이에요? 한 칸씩이잖아요. 오른쪽, 왼쪽 한 칸 같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가장 편하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 얼마입니까? 0, 마이너스. 여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꼭지점은 0,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아, 점근선.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점근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원래 식이 뭐였죠? 또 재밌지. 원래 식은 y는 뿔마 a 1분의 b 2 x였죠? 그죠? 근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x 플러스 1입니다. y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써놔도 되긴 하는데 지금 다 숫자니까 요거는 이제 다 문자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끝낸 거지만 지금 다 숫자니까 사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정리할 수 있죠? 해보면 y는 2부터 해보면 2x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인가요? 암산이 안 되면 천천히 써서 계산하시면 돼요. 연습장 있으면 좋다 그랬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두 개씩 중심, 초점, 꼭지점 중심 안 구해도 된다 그랬구나. 초점, 꼭지점, 점근선, 그래프까지. 됐나요? 다시 얘기하지만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문제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27페이지 문제 6번. 27페이지 문제 6번 노트에 봅시다. 또 쌤은 항상 문제 쓸 때는 페이지하고 문제 번호를 써요. 페이지는 나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문제는 이렇게 샵 이렇게 쓰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제 같은 경우는 그냥 예제라고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쌤이 쓰는 기호니까 1년 동안 같이 쓸 거니까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지우고 올 동안 27페이지 문제 6번 다 풀어두고 이제 다시 또 시작합시다. 네, 다 풀었나요? 그러면 이제 2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8페이지.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 정리인데,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로 5네요. 가로 5. 2차 곡선. 우리가 이제 그래서 2차 곡선을 세 종류만 살펴봤는데, 세 종류가 뭐였냐면, 포물선, 다원, 쌍곡선이라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에 쌤이 했던 얘기가 있죠. 2차 곡선이라는 게 근데 뭐냐? 2차 곡선이 뭐라 그랬죠? 2차식으로 이루어진 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곡선의 형태를 띠더라. 그런 식들을 이제 우리가 2차 곡선이다 라고 했던 거가 이제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 요거 하나만 써볼게요. ax제곱 by제곱
cxy dx ey 플러스 f는 0. 이거를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2차 곡선. 뭐 예를 들어 A랑 B가 다 1이에요. A, B가 다 1이에요. 그럼 이거 어떤 2차 곡선일까요? 원. 원이죠, 원. 기억나요? 근데 A, B의 값이 다른데 요거 사이는 아무튼 플러스예요. A, B가 양수면서. 그럼 뭘까요? 타원이죠, 타원. X제곱 또는 Y제곱 중에 하나가 없어요. 그럼 뭐죠? 포물선이 돼요. A, B의 부호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쌍곡선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제 배웠으니까 조금 알겠나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지만 이제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거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얘가 걸려요. 실제 얘가 있으면 뭐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얘가 있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C가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X 따로 Y 따로 되어 있는 경우, X, Y가 합쳐서 문자인 경우는 우리는 따지진 않았고, 그런 경우에 봤을 때 A, B가 1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A, B의 숫자가 같으면, 1로 약분이 되니까 A, B의 숫자가 같으면 원, A, B의 숫자가 부호는 같은데 값이 다르면 타원,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보물선, 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 쌍곡선,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28페이지 문제 7번에 있어요. 28페이지 문제 7번. 문제가 뭐냐면, 나타내는 도형을 한번 말해보라는 건데요. 말해보라는 건데, 요거 한번 전부 다 그려보세요. 직접.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 그래프 그리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뭐 다 있을 텐데 그래프 그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어. 그래프 그리려면 당연히 초점 찾아야 되고 중심 찾아야 되고 뭐 타원이면 장축 단축 찾아야 되고 포물선이면 주축이래 준선 찾아야 되고 쌍곡선이면 뭐 주축도 찾아야 되고 뭐 점근선도 찾아야 되고 뭐 그러죠. 사실 조금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다 숙제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지만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요. 이거는 2차 곡선 중에 어떤 2차 곡선이죠? 도형 어떤 도형이죠? 원이죠, 원. 2번은요?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6x는요. 이거는 이제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너희들은 그래프 다 그릴 거니까 이제 더 길게 써져 있겠죠? 얘는 뭐 해야 돼요? x제곱 y제곱의 부호가 다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쌍곡선이어야 됩니다. 쌍곡선. 3번은 뭐 해야 되죠? 부호 같은데 값이 다르네요. 다원. 4번은 x제곱이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포물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숙제로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차 곡선 총정리 한번 합시다. 2차 곡선 총정리. 2차 곡선 총정리.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작년에는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였어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일 날 개학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5월 20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중간고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선생님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본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등교 계약하면 자세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들어두세요.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너희들이 이번에 시험을 본다 하면 이 2차 곡선 지금부터 쓸 이 내용은 정말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최소한만 쓸 거예요. 제일 기본적으로 무조건 외워야 하는 내용들만 쓸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몰라선 안 되는 거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계속 했던 설명들에서 사이사이 살을 붙여가면서 너희들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나가면 개념 정리를 해나가면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큰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척선 총 세 가지였어요. 뭐였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기억이 안 나죠? 포물선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 포물선.
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형태 식이 뭐였죠? y제곱은 4px.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x제곱은 4py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는 뭐였죠?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그래서 정점과 정직선을 알아야 된다. 정점이라는 걸 다른 말로 초점, 정직선은 준선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P만 찾으면 초점, 준선이 다 나오죠. 초점이 뭡니까? F는 P, 0, 준선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돌아가면 초점이 어떻게 되고요? 0, P,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죠. 두 번째, 포물선에서 우선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의는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타원의 정의는 뭐였죠? 두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 기억납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식은 어떻게 됐냐면 얘는 식이 따로따로 없고 똑같았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근데 얘는 뭘로 구분을 했어요? 뭘로 구분을 했어요? A, B의 대소로 비교를 했어요. A가 더 크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장축이 2A, 그러니까 가로축이 장축이다. 이런 걸 알려줬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초점은 어떻게 구한다 했죠? 초점. 타원은 초점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밑에 두 개의 차이값을 하라고요. 차이값은 당연히 큰 거에 작은 걸 빼는 거예요. 큰 거에 1하고 3의 차이는 2, 3하고 1의 차이도 2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차라고 하면 큰 걸 작은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큰 거는 A가 더 크죠. 그러니까 초점은 어떻게 돼야 돼요? 루트 A제곱 차, 0 이렇게 얼마 한번 해씁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두 번째 빠르게 하면 B가 A보다 크다. 그럼 장축이 어디예요? 장축이 2B다. 그러니까 세로로 서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초점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0, 뿔마, 루트 어떻게 되죠? A제곱 빼기 B제곱? B 아니고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야 되겠죠? 그럼 작은 거. 숫자로 보면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식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건데 숫자로 보면 너희들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거. 마지막 쌍곡선. 쌍곡선 두 개로 나눴죠. 첫 번째 뭐였죠?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은 1인 경우랑 두 번째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은 마이너스 1인 경우. 1하고 마이너스 1로 주축이 X축인지 Y축인지를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얘는 그래서 거리의 차, 그러니까 주축의 길이죠. 주축의 길이가 얼마예요? 2A. 얘는 거리의 차 얼마죠? 2P예요. 초점은 어떻게 돼요? 이번엔 밑에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더하니까 사실 뭐가 큰지 작은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얼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0, 얼마 0, 얼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쌍곡선의 특징적으로 특별한 개념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뭐였죠? 점근선. 점근선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신경 쓸 필요 없이 무조건 식이 뭡니까? y는 얼마 a분의 bx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y축이 주축이라고 해서 b분의 a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a분의 bx였어요. 그때 유도과정 생각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근사값만 얘기하면서 선생님 키가 뭐 176이네 어쩌고 저쩌고 했었죠. 그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a분의 bx 이렇게 아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페이지 28페이지까지 해서 2차 곡선 첫 번째 중단원이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30페이지 보면 중단은 마무리가 나와요. 중단은 마무리. 이것도 등교계약하면 다 자세히 안 나가겠지만 모든 시험 문제를 교과서에서 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학습자 하나 줄 건데 모든 시험 문제를 그 안에서만 출제할 거예요. 뭐 다른 거 문제집이나 이런 거 쓸 생각은 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중단원 마무리를 너희들이 잘 푸셔야 돼요. 다음 주죠. 다음 시간, 그러니까 9강, 10강에서는 중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게요.
원래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단원 문제풀이는 선생님 질문 받아가지고 되게 이제 몇 개 어려운 것들만 풀어주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특수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봐줄 여유라기보다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다음 주에 이거를 1번부터 몇 번까지? 16번까지 전부 다 풀어줄게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너희들이 이제 부족한 거, 모르겠는 거 공부하고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쌤은 교과서 또 이제 쌤이 나눠주는 문제 안에서 모든 시험 문제를 다 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내신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기하 가지고 수능 볼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신 대비용으로 잘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내신 대비용으로는 쌤 생각에는 교과서하고 나눠주는 학습지 그 정도로만 해서 충분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 너무 다른 과목 사실 수원수투 잘해야 돼요. 수원수투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대비 좀 잘하라고 기하는 좀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주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갖고 부담이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우선 숙제는 중단원 마무리를 노트에 1번부터 16번까지 다 푸시는 게 숙제입니다. 처음으로 숙제 나가는 거 같네요. 한번 지금까지는 강의 듣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숙제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데 다음 시간까지는 숙제로 16번까지 풀어 놓으세요. 알겠죠? 문제를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쌤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 몇 번 이 정도로만 쓰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쓰고 답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그냥 계산한 과정들이 잘 나와 있으면 돼요. 뭐 답을 베낄 필요도 없고 그냥 너희들이 끄적끄적 해놓은 거를 너무 이게 휘갈기지 말고 끄적끄적 써놓은 거를 잘 이게 내가 볼 수 있게 아 이걸 실제 풀었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있게끔만 써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노트 정리를 좀 하셔서 나중에 검사 맡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숙제를 하는 대신 다음 주 강의는 조금 더 편하게 해주도록 할 테니까 양해하시고 슬슬 계약도 다가오고 시험 대비도 같이 집에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시험 대비를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강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8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